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첫 번째 시간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최근에 뭐 하여튼 코스닥 상장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2년 전에 배당을 해줬대. 배당했어. 했어. 근데 네 잘못했네. 배당을 우리 할 돈이 없는데 배당할 돈 있는 줄 알고 주주 여러분 거네. 저희가 배당했습니다. 돌려주세요. 배당 받으신 주주 여러분 돌려주세요. 네, 이런 일이 최근에 있어서 야, 더 황당한 건 돌려줘야 된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썼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야.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우리 백종훈 기자님이 전화로 아마 현장 가신 것 같은 네. 예. 네, 백 기자님 모시고 요 재밌는 이야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느 정도 말씀 다 주셨습니다. 네. 그 공시가 나온 건 지난 18일이었어요. 근데 예. 웅성웅성 하다가 종목별 토론방 이런 데서 아니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기사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며칠 전입니다. 예. 일단 대구광역시에 있는 건설 자재 업체인데요. 홈센터 홀딩스라는 코스닥 업체입니다. 상장 업체인데 예. 잠깐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를 따왔는데 보면은 건설 자재 업체 레미, 아스콘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자회사도 꽤 많아요. 보면 16개, 17개 이렇게 많은 그런 업체고 예. 창립을 1988년도 했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게 2002년이니까 벌써 상장한 지 22년 됐습니다. 진짜 오래된 회사네요. 네, 오래된 네.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나온 회사는 아니고요. 네. 주가는 사실 좀 많이 요즘은 안 좋은 이런 상태로 오고 있었는데 예. 코스닥이니까 주당 730원대, 50원대 왔다 갔다 하고 허가 있었습니다. 5배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업체였는데 200억 매년 버는데 시총은 900억. 네. 이런 회사군요. 네. 네. 그래서 뭐 논란의 시작은 이제 이 공시였죠. 뭐 보면 현금 배당을 3개년을 했는데 예. 주당 10원 했는데 실시된 배당 가능 이익이 다시 계산하니까 없네요. 라고 하면서 무효임을 어머나. 저희 주장이죠.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3회 총 38억 820만 원 3회를 다 합친 겁니다. 그거를 주주 여러분들 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공시도 2022, 하고 23, 24 세 번에 걸쳐서 예, 배당한 네. 거. 공시도 하고 주주 소환도 보냈다는데 주주 소환을 제가 구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네.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돌려달라는 내용이었고 예. 가능하다면 돌려달라 뭐 그런 내용의 서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달라라고 한 게 그 자체가 너무나 좀 이례적이고 예. 그 한국거래소 같은 데서도 보다 처음 본다라는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좀 안 좋은 일로 유명하게 된 거고요. 예. 제일 궁금한 거, 그럼 도대체 그렇죠. 뭘 계산을 잘못했길래. 잘못했다는 거냐?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회사하고 이틀에 걸쳐서 통화해봤는데 예. 상법 426조에 의해 보면 배당 가능 이익을 정의하고 있어요. 배당 가능 이익이란 것은 슬라이드 보시면 예. 예. 순자산에서 어떤 필수적인 어떤 준비할 돈을 제하고 남으면 배당 가능 이익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항목에는 공제에게는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좀 불분명해서 계산할 수 없는 미실현 이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뭐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는 경우 1이죠. 순자산보다 공제액이 좀 적어서 빼봤더니 배당 가능 이익이 요만큼 토막이 있구나라고 해서 배당을 보통 합니다. 예. 이 업체도 이런 계산으로 얼개는 했던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뒤에 다룰 텐데 경우 2 같은 경우 보면 순자산과 공제액이 거의 같으면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리면 네. 그럼 이 업체는 뭘 계산을 잘못한 거냐? 원래 저렇게 계산하는 건데. 예, 원래 이렇게 순자산에서 하는 건데. 뭐 이런저런 거를 공제액을 빼고 남은 돈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는 그래서 건데. 잘못한 과정을 한번 보면 슬라이드 보시면 이 공제액을 계산할 때 네. 아까 말씀드린 뭐 미실현 자본금, 이익 이런 거 빼야죠.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미실현 이익 빼야 되는데 네. 그걸 이게 공제액이라는 보따리에 넣어서 순자산에서 빼는 계산법인데 네. 그 보따리에 엉뚱한 걸 넣었다는 거예요. 종속기업 그러니까 뭐 자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종속기업의 투자 손실이 꽤 있었는데 금액은 저한테 밝히지 않습니다. 기자한테 밝히지 않는데
그 투자 손실을 이 공제액에 잘못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 손실이 마이너스니까 이 공제액이라는 보따리가 좀 작아진 겁니다. 원래 실제보다. 원래 맞는 계산에 비해서는 원래 더 뺐어야 되는데. 더 뺐어야 되는데 공제액이 작게 보이게 된 거고. 저건 실수하기가 어려운 게 저건 딱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데. 조금 전에 그 설명은 원칙적으로 하시느라고 순자산에서 공제액을 뺀 게 배당 가능 이익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줬지만 저거의 개념은 하여튼 회사에 돈이 있으면 그건 다 배당할 수 있어. 그 주주 돈이니까 배당할 수 있어. 회사에 있는 돈은 다 배당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요런 돈까지 배당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본금까지 건들면 그래 예를 들면 자본금은 내밀어야 돼. 이건 배당하면 안 돼. 이거 처음에 이거 뭐 우리 미실현이 아직 돈 안 들어왔는데 그 먼저 어떻게 배당? 그래 그건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자본 준비금 요거 안 된다는 건 자본 준비금 안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예를 들면 증자할 때 몇 배수로 해서 더 들어온 이 돈은 배당할 수는 없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셉으로는 배당할 수 없는 것들을 쭉 빼고 남는 돈을 배당하는 거구나. 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종속 회사에 어디 투자했다가 손실난 금액이 한 100억 된다라고 하는 그 장부상의 숫자 어디 하나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넣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돼서 배당 가능 이익이 늘어났다는 건데 이게 컨셉과 상식이 있으면 어떻게 저걸 저기다 넣을 수 있을까? 게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회계법인까지 거쳤을 텐데. 일단 직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라는 게 저한테 한 취재 기자한테 설명이고 일단 직원이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법인이 못 잡아냈다. 야, 어떻게 저걸 계산 못하고 저걸 못 잡아낼 수가 있지? 와. 그리고 참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뭐 알겠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 중요한데 실수라니까 뭐 일단. 이 회사는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퍼가 5라는 회사예요. 근데 시총이 한 900억 대요. 그럼 대충 1년에 순이익으로 뭐 반올림해서 200억, 한 150억 정도가 회사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배당 가능 이익이 그럼 없지?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니까 이번에 배당 못하는 거였는데 배당했으니 돌려주세요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매년 백몇십억씩 버는 회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졌을까?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요 논리 구조에서만 보면 2%가 설명해 주신 게 정확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글쎄요,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라 또 거래소나 이런 데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종속기업 투자 손실이 마이너스가 커서 이 공제액이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는데 순간적으로 뭐 직원이 뭘 잘못했고 회계법인은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대로 못 보고 뭐 정말 대충 보고 그랬는지 이건 헷갈릴 문제는 아닌데 그 컨셉으로 봐서는 헷갈리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세무사나 회계사들한테 물어봐도 요게 틀리기가 쉽지 않은데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 공식에 얼쩡거리는 항목이면 이거 뺐어야 되는데 넣었구나. 근데 얼쩡거릴 항목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야 이게 왜 여기 갑자기 툭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회사들하고 투자한 회사들 거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적자인데 그거를 여기다 반영해서 야 우리 자회사들 다 적자니까 배당 못 하겠네. 그게 말이 아니라 이거는 거꾸로 이게 말이라면 야 자회사에서 적자 50억이 났으니 모 회사는 50억은 배당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상식으로도 말. 상식으로 봐도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몇 년 했다. 좀 이상한데라고 볼 수도 있었던 항목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지적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홈센터홀딩스 담당자하고 이틀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죄송하다. 일단 죄송하다. 일단 연기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리고 이건 무조건 믿으라는 아닙니다. 이거 입증해야 됩니다. 이 회사도 진짜 그 차고인지 고의가 없었는지 잘 입증해야 되는데 일단 뒤늦게 알았는데 공시를 안 하고 어떤 반환 요청을 안 하면 우리 회사가 또 배임 피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실직고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배당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너 이거 잡아 돌려놔야지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했을 때 어쨌든 배임을 벗어나려면 잘못한 걸 신고하고 돌려주십시오 하긴 해야 된다. 자기들도 당혹스럽지만 어쨌든 이실직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죄송하지만 하게 됐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와, 진짜 황당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혹시 이 회사가 종속기업에 종속기업에 투자 손실된 게 있으면
그거는 장부상 손실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속기업으로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다 까먹고 있다 하더라도 모 회사하고는 지금 현금 오가는 건 없으니까. 예. 그러나 장부 가격으로는 예를 들면 100억 원이 잡혀 있으면, 그러나 종속기업이 이 100억 원을 다 까먹고 있으면 모 회사는 장부에 100억이 있더라도 그거는 배당하지 마. 그것까지 더해서 막 배당하면 안 돼. 그 컨셉이었을까요? 그거는 그거 아닌 것 같죠?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원래 무관한 전혀 그냥 관계가 전혀 없는. 무관한 회계적으로는 회계적 전문가들이 볼 무관하지. 때는 이건 아닌데 전혀 알겠습니다. 무관한데라는 네. 거를 예. 그러나 계산한 거고. 어쩌지 일이 벌어져서 예, 종속 알겠습니다. 업체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예. 이런 꽤 많은 레미콘 뭐 이런 보강 건설 레미콘 자재들 레미콘, 아스콘 많이 들어보는 회사인데. 예, 이런 것들 대구광역시에 본점이 있는 그런 업체고요. 이런 예. 종속회사들에서 적자가 많이 나서 근데 그 하필이면 그 항목을 잘못 반영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 자기들도 처음 듣는다라고 하면서 일단 조사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공시 번복 혐의가 있다라고 네. 보고 그렇죠. 배당하기로 하고 네. 다시 안 한다고 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재를 검토 중이다. 근데 사실상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제재가 좀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벌점이나 기타 추가 조사도 있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거야 뭐 이제 배당하겠다고 공시하고 지금 배당을 회수하고 있으니 그 아니, 배당했던 공시 자체가 잘못됐던 거니까 당연히 공시 그거야 번복으로.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이거에 대한 제재는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네, 예. 형식적인 제재고. 제일 궁금한 게 예를 들면 투자자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배당 받았어요. 준다니까 덜컥 받았어. 근데 지금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2년 전에 했던 것까지 돌려달라는 거니까. 네. 그럼 안 돌려주면요? 나 다 써버렸다. 그거. 네, 결론적으로는 원칙은 법논리나 원칙은 돌려주는 게 맞고요. 근데 돌려주는 게 맞아요? 예, 돌려주는 아니 게 그쪽에 네가 줬잖아. 네가 그 책임도 있잖아요. 그렇지. 의사결정해서 이사회에서 배당 의사결정을 해서 네. 줘서 난 받은 건데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준다고 해서 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고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나는 음식값을 몰라. 이 음식점의 컨셉은 음식값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거야. 근데 난 먹었는데 7만 원을 돌려주길래 나 3만 원치 먹었나 보다 하고 갔는데 그래서 다 썼지 나는. 근데 손님 저희 잘못 돌려드린 거고요. 음식값이 7만 원이었어요. 3만 원 돌려드려야 되는데 7만 원 돌려드렸네요. 4만 원 반납하세요라고 하면 확 나오지. 야 그때 음식값이 뭐 그런 아니 상황인 그러니까 것 같은데. 배당이라는 건 어차피 이사회가 뭐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 주주총회에서도 결정하는 상황이니까 네, 예. 결정을 통해서 배당 금액을 정하고 준 건데 네. 그걸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예, 임무가 있다는 판례가 꽤 있습니다. 예. 드물긴 하지만 상장사에는 잘 없고요. 거의 이게 처음 사례고 비상장사 중에 보니까 대법원 판례까지 있더라고요. 아 돌려줘야 되는 사례가 돌려줘야 한다. 논리는 논리가 계속 뭐예요? 비슷한 논리입니다. 회사라는 곳은 상법에 따라서 배당 가능한 2%가 잘 설명해 주신 배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해야 돼. 원래 법이 그래. 원래 법이 그래. 근데 배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배당을 하면 무효야라는 거고요. 법원에서도 상법을 넘어선 일이다. 예, 그래서 뭐 광주의 그런 사례였는데 판례였는데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왔는데 그렇게 한 배당은 무효야라는 겁니다. 뭐 누가 잘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럴 수 있어요. 무효고 무효에 기초에 돈이 건너간 거는 그냥 다시 반환돼야 된다는 게. 준 놈도 잘못이고 받은 놈도 반환해야 돼. 예, 예. 그래서 조금 우리 법감정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법 원칙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예. 내 실수로 돈을 떨어뜨렸는데 누가 뒤에 지나가다가 주웠어. 그럼 뭐 내가 뭐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앞에 있어서 주웠는데 그 내 돈이니까 돌려주시오. 예. 그런 컨셉이에요? 예, 그런 컨셉입니다. 민법상의 착오는 어쨌든 무효로 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소송을 해서 이렇게 판례까지 나온 건데 하여튼 법리는 그러하고 그걸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상거래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배당을 일방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상법이 아니라 민법상의 소멸시효로 10년은 소멸시효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로 뭐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꽤 기간이 길게 할 수가 있는
소멸시효가 있는 그런 쟁점 그런 사안이다. 쟁점이다. 예, 라는 와. 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고요. 무효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했으니까 무효인 거는 이해가 가요. 네. 그거는 야 그거 줄 수 없는 걸 준 거네. 네. 근데 그런 회사의 귀책 사유가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토해내도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하지는 않나요? 그 회사가 그 잘못한 직원, 잘못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개의 얘기죠. 그렇기도 하고 주주들도 아니 너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좀 돈 들어왔다 나가고 정신 없잖아 손해배상 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피해액이 너무 작아? 그걸 어떻게 좀 하겠어요? 내가 그렇습니다. 예. 요게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예. 그 배당을 줄 때 그래도 어쨌든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회사가 저하고 통화하기로는 한 돌려줘야 될 사람만 보면 한 2만 명 초반 정도 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야 어떡하냐 2만 명한테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는 이제 주요주주, 대주주도 있지만 무수히 많은 소액주주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하고 통화도 제가 그 전에 했고 그래서 하실 거예요 소송 반환 청구 소송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는 일단 소액주주분들한테는 소송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너무 소액이라서. 네, 너무 소액이어서 소송 비용도 안 나오고 그 소액주주분들이 뭐 이사도 다니시잖아요. 예. 그리고 뭐 주식도 뭐 거래도 빈번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 그 소액을 뭐 10만 원 돌려받자고 소송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세청을 상대로 네. 배당 소득세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는 배당 소득세는 반환 청구를 하면 네. 국세청이 배당 받아간 개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 예. 개인이 그럼 소송하고. 소송의 주체는 회사는 아니고 그 개인이 해야지 개인이. 그럼 전 국세청은 그럼 소송 들어오는 사람한테만 돌려줄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세무사한테 지금 뒤쪽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잘못 나간 배당을 돌려줄 때는 어쨌든 처음에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 깎여서 받잖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잘못 갔네요라고 해서 법원 판결 같은 게 덜렁 나와서 이건 가정입니다만 돌려준다고 한다면 세금을 저는 괜히 셈이 되는 거죠. 내는 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장원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예. 그거는 세무서에 제가 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좀 억울하지만 다시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사실 제가 낸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다시 그 돌려주세요. 세금을 돌려주세요라는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이 하는 거죠. 돌려준 주체가 하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일단 1차 단계는 세무서에 하는 거고 세무서가 배당 소득세 미리 떼갔으니까 이미. 그거 글쎄 너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고 계속 안 주면 조세 심판원에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장원 줘야지. 세무사 말로는 줘야지. 국세청이 보통은 돌려줘야지. 판결문을 첨부해서 나 이렇게 억울하게 뺏겼다라고 하면 경정 청구를 받아들여줘서 몇 달 안에 입금을 해준다고는 하는데요. 경정 청구란 게 1단계 그리고 조세 심판원에 억울하면 다시 얘기하는 게 2단계라고 합니다. 그게 아유, 막 친절하셔라. 배당 받은 게 만약에 뭐 많다. 2천만 원 넘었다. 그럼 그것도 해당되잖아요. 배당 금액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다 올라가잖아. 그럼 어떻게? 네, 종합소득세, 종소세, 과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다 합쳐서 그것도 누진-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청구하면 되겠죠. 네, 정답입니다. 5년 안에. 네, 정답입니다. 어.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난 궁금한 건 그럼 그 이듬해 건보료도 올랐을 거거든. 이 건보료 경정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나 그건 잘 몰라. 뭐 상식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 또 나 이렇게 억울하게 과대 계상됐다라고 해서 야, 근데 그 경정 청구 야, 기관이 경정 어디 해야 있을까 될것 찾아볼까? 같습니다. 예. 건보료 경정 청구라는 게 있는지. 일단 이장원 세무사는 예. 그 종소세 뭐 2천만 원 넘어서면 종소세 누진세 억울한 거 경정 청구. 예. 그리고 뭐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경정 청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보통 또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이장원 세무사는 좀 다른 예를 들었는데 저한테 네. 가족 회사 같은 거를 뭐 절세 때문에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족 회사의 설립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분쟁이 많대요. 예. 그때 배당이 뭐 적절했네 만회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때 배당이 휙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하고 조금 유사하게 세금도 경정 청구를 하고 예. 뭐 좀 돌려준 사람은 세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경정 청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국민건강보험은요. 그 세무서에서 종합신고소득이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됐다는 데이터를 1년에 2번씩
자동으로?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가져가서 소득이 늘어나셨네? 그럼 더 매기고 줄어들으셨네? 그럼 덜 줄이고. 매기고 알아서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거기까지는 니들이 안 해도 된다. 내 그래 불안한데. 알아서 좀 과외 잘할까? 이게 근데 사실은 배당금이 얼마라 그랬죠? 10원? 10원입니다. 주당 10원. 주당 10원? 예. 그렇게 뭐 많이 받지는 않았겠네요. 네, 천주하면 10,000원 뭐 이런 식이라서. 이런 식이라서.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뭐 또 네. 많이 사신 분들은 또 뭐 해당이 또 될 그럴 수가 수 있고요. 있으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예를 들면 그 주식을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어치 갖고 있었다. 그럴 수 있지.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2만 주니까요, 그죠? 예. 2만 주니까 100원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요. 200만 원이네. 200만 원. 3년 치면 한 600만 원 돌려주셔. 어유, 그런 크네, 통과니까. 크네. 모르쇠로 일관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쇠. 예. 아마 자발적으로 입금하시거나 돌려주신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 잘못으로 적어도 그냥 겉으로 보기엔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걸 돌려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좀 큰 주주를 상대로는 뭐 소송을 하든지 회사에서 그런 수를 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소송을 안 하는 것도 배임이잖아요. 예. 대주주는 하여튼 돌려주긴 해야 되겠네요. 네. 대주주는 회장님 회장님이 지금 배당 제일 많이 가져왔잖아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 회장님한테 충성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회사에서. 와. 그런 소송의 여지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소송을 적어도 소액주주 말고 주요주주한테 안 하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저거 주요주주한테 배당 많이 해주려고 이런 거 아니야라고 또 배당 가능 이익이 없었는데 예. 그런 거 아니야라고 또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주요주주도 안 받겠습니다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논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못한 게 확실히 드러났으면 회사 입장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네. 최소한 대주주 거라도 돌려받긴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다음 주에 이제 이 홈센터 홀딩스가 예.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떤 대책을 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예. 취재 기자한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지 소액주주 상대로 소송을 안 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건 저한테 얘기한 거지 무슨 공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목 토론방이나 우리 소액주주 분들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계속 궁금해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기사가 그냥 이런 상황이다 해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뭔가 회사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야. 밝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배당 가능 이익이 늘어난 건가 다시? 올해 연말에 깜짝 배당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실수치고는 너무 큰 실수를 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배당 가능 이익만 틀렸을까? 라는 생각을 그렇죠.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액주주분들이든 투자자들. 이것도 제대로 그래서 못 골랐는데. 회계 전반을 다시 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회계법인이 다 매일 보는 걸 텐데 그래서 그럼.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어디서 감사를 한 거야? 이거 어떻게 발견했어요? 이거 배당 잘못 준 걸? 회사가 발견했다라고 자발적으로 저한테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회계법인도 몰랐는데 회사가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상하긴 해. 아, 이거 잘못 계산한 직원이 요즘 시간이 있어서 잠깐 회계 공부를 다시 하다가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네. 잠깐. 아 설마. 설마. 이런 거였구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거 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잘못 알고 배당을 줬네요. 그랬더니 야 이거 그냥 너만 알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야 대박이다. 근데 회사 정신없고 막 그럴 텐데 백종원 기자가 그래도 이거 무슨 사연이냐고 물어봤더니 홈셀타 홀딩스에서는 잘 가르쳐 줍니까? 예, 취재가 되게 잘 됐네요. 예, 전화했더니 왜냐면 이게 엄청 전화를 하더라고 예, 옆에서. 전화를 너무 괴롭히지 마요. 잘 뭐 기본적인 답만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잘못 계산한 그 프로세스를 말은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시에는 그냥 결성금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안 했거든요. 아, 네. 그러나 그래서 예. 대부분의 기사도 그 정도 선에서 왜냐면 이게 끝났는데 되게 궁금해. 도대체 무슨 일이나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야, 근데 이게 회사도 정신없고 니네 어떻게 잘못한 거냐 하는 건데 이렇게 친절하게 취재 협조해주기 어렵거든요. 아니 근데 그 회사가 저도 도대체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 그런 식으로 약간 생각했는데 어쨌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발견을 했어. 근데 발견했는데 이 난리가 날 거를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요거 안 밝히면 우리가 배임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래도 뭐 순순히 여기는 한것 본사는 같아요. 어디 있는데 직접 안 가고 전화를 했어요? 아, 대구광역시에 있습니다. 너무 멀어. 대구까지 대구 어떻게 정도면 현장에 갔어야지. 아 대구에.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여기 홈센터 홀딩스는요. 우리 네. 그래도 어려운데 이거 취재 협조도 하고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또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이거 크게 해먹으려 이런 것도 아니고 실수인데 그리고 되게 상장한 지 오래도 됐고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이것저것 사업 많이 하네요. 네. 여기 뭐 이쪽이 원하는 시기에 한번 언더스탠딩에 모셔서 네. 이 일은 이 일이고 어. 무슨 회사인지 사업 어떻게 하는지 그거 뭐 홍보도 하고 이참에 그리고 이익이 막 뭐 200억씩 나는데 시총이 900억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야, 우리 PR 너무 낮다. 이 회사 열심히 많이 홍보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한 시총 한 3천억 정도 만들어 봅시다. 이 광고 좀 하나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광고도 좀 하라 그러고 네. 한번 궁금하네 정말. 근데 다만 요번 사태 때문에 지금 제가 약간- 통화한 변호사나 세무사들은 이 쉽지 투자자 않을 것 신뢰를 같은데. 어떻게 회복할까 그래. 제가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회장님이나 뭐 이 회사에서 그 대표하는 분이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이래저래 해서 해야지. 이렇게 됐고요. 근데 우리 회사 아주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 회사 이런 회사고 이런 일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알리면 전화 위복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 그렇게 꼭 전해주세요. 저희 취재 협조가 너무 잘 돼서 우리 두 대표이사가 아. 감동한 나머지 지금 2%가 지금 백 기자님 취재할 때서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홈센터 홀딩스는 나와서 하면 그 뭐 저 우리 광고료 내고 그러게 하고 압박하지 맙시다. 안 해. 우리가 무슨 네.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예, 전해주세요. 저희가 그런 거 뭐 해도 자초지종 무서워하지도 더 있다면 않아. 그리고 뭐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거 처음에 잘못한 직원 네. 도대체 왜 이걸 넣는지 어쩌다가 그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 잘못한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수를 하니까 그 실수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들어갔을까? 사람이 취재할 수도 있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들어봅시다. 네, 백 그렇게 기자님 그 잘 해프닝이 들었습니다. 있었군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